자살의 위험이 있는 친구는 어떤 특성을, 어떤 신호를 나타내는지, 내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또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용기만 있더라면 나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사랑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청소년이 성인과 다르게 자살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는 자살의 위험이 있는 친구는 어떤 특성을, 어떤 신호를 나타내는지, 그래서 그 신호를 행동적 신호, 그리고 언어적 신호, 또 상징적 신호로 살펴봤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상징적으로 내가 힘든 거를 좀 드러냈어요. 내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또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리고 도움을 주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만든 자살 생각 척도라는 게 있어요. SIQ라고 하는데 자살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0부터 5까지 체크를 하는데 0은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 1은 언젠가 한 번 이상은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달 이내라고 하는 이 최근에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번은 내가 생각을 했다 하면 2점을 주는 거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두세 번, 또는 나는 지금까지 언젠가부터인지 모르지만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3점이에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생각하면 4점, 그리고 나는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5점이에요. 그 생각이 과연 뭘지, 그게 이제 설문에 있는 문항이겠죠. 1번은 살아있지 않는 편이 그게 더 낫겠다. 나는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2번은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봤다. 언제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죽음이라는 거, 사람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다. 자살할 때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유언장으로 만들어 둘 생각을 해봤다. 사람들에게 내가 자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 내가 없으면 주위 사람들은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11번은 만일 내가 자살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생각해봤다. 나는 살아있지 않기를 바랬다. 살아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는 게 얼마나 쉬울까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죽어버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해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용기만 있더라면 나는 자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다. 기회가 있다면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자살 생각을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큰 사고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차라리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은 너무 형편없어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알리게 되는 거죠. 내가 죽거나 살거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로 자살할 의도는 아니지만 자해하는 것을 생각했다. 죽으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자해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고, 내가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더 안 좋아지면 난 자살할 거다. 자살할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계산해 보셨어요? 0부터 6점까지 제가 일부러 천천히 했거든요. 이게 지금 30문항이에요. 6점까지 받는 다음에 180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빵점부터 180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더해봤더니 91점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 정도는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또래 집단에 비해서 자살 생각을 매우 많이 하는 정도예요. 평균 한 달에 3번 이상은 아마 하는 정도일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에 비해서 자살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 77점에서 90점.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62점에서 76점 사이는 또래 집단에 비해서 자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살 생각을 하는 거죠. 61점 이하가 나온 거는 자살의 위험성이 큰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에이놀즈의 자살 생각 척도라고 그런 걸 구해서 한번 요 기준, 점수 기준은 이러하니까 옆에 친구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어도 좀 위험해 보이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해서 설문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어느 정도 자살 위험성이 있다. 사실 아까 62점부터 그렇게 나온다라고 그러면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좀 자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자살 생각 척도를 해봤더니 61점 정도 그 범위 안에 있더라라고 하면 그거는 0점은 아니니까 자살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61점 미만인 사람들은 다른 전문가의 도움보다는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 조금 활동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아까 62점부터 91점 이상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좀 낮지만 그래도 좀 내가 어떻게 바꿔봐야겠다 또는 친구를 좀 바꿔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 여기 등장한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지선 작가나 오프라 윈프리나 링컨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다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매우 절망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들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지선 작가는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저렇게 많이 다쳤죠. 그러고 나고 오프라 윈프리는 유명한 이제 방송 진행자지만 이 사람도 과거에 성폭행도 당했고 링컨은 청소년 시기에 너무 모자라고 불우한 시절에다가 누구도 링컨을 챙기는 사람도 없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아주 불우한 그런 환경을 지속해서 경험했거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거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잘 이겨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무조건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힘든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힘든 일이 있다든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럴 때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보니까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 학생들은 맨날 식사를 특히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막 몰려가고 이러던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그래도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는 게 필요하고요.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는 털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힘들어하는지 나의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그 원인이 있죠. 그런 쪽을 스트레스를 덜한 그런 활동 쪽으로 균형을 맞춰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도 있고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누구나 그건 다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라 그래서 미래도 무조건 힘들고 절망적이라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한 5분이라도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미래를 꿈꿔보는 그런 시간을 좀 정해두고요. 삶을 재미있게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오늘 다 해결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거를 왜 짐을 다지고 있어?
이렇게 좀 핑계를 대고 짐을 덜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다가가요. 일단 너무 힘드니?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너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도록 아주 짧게라도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거에 너 왜 그랬어? 그러길래 거길 왜 갔어? 아니면 여태 계속 그렇게 머뭇머뭇만 하더니 야 이제 진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자살에 대해서도 생각하는지도 좀 이렇게 오픈해서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쭈삣쭈삣거리고 음성적으로 잘 못 물어보다가 어떻게 힘들게 얘기하면 그건 친구에게 이게 자살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더 심각하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너 너무 힘들구나. 혹시 너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니?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들어주고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좀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을 좀 만나보자. 그 위클래스 선생님을 좀 만나볼까? 아니면 담임 선생님 만나볼까? 아니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상담 선생님을 좀 만나볼까?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좋고요. 친구가 좀 위험하다. 오늘 내일 당장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 전화 같은 데 응급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친구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없앨 수 없어요.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를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절대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내 책임이 아니다. 나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친구가 힘들 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야, 뭐 그런 걸 갖고 그렇게 고민하냐. 남자친구가 뭐 또 생기겠지.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취급하는 거는 친구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친구가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든지 내가 너무 충격적으로 반응하면 친구는 또 내가 그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고 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친구가 만약에 비밀을 꼭 지켜줘 라고 하면서 자살에 대한 계획을 말을 한다면 그거는 비밀을 지켜주는 게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살리는 게 더 친구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에게 너가 만약에 죽는다면 야, 너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니? 선생님 심정이 어떻겠니? 내 심정이 어떻겠니? 이렇게 다른 사람 감정에다 초점 맞춰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친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겠죠. 그리고 친구가 만약에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뭘 갖고 있어요. 약을 갖고 있는다든지 칼을 갖고 있는다든지 줄을 갖고 있는다든지 그럴 때 강제로 뺏으려고 하지 않고 친구를 잘 설득하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그게 안 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고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절대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다라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게 필요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네가 걱정이 돼. 누구라도 쉽지 않았을 거야.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지만 분명히 문제를 다룰 만한 그리고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듣기에 너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힘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너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아. 내가 이해한 게 맞니? 이렇게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도움을 줘야죠. 도움을 줄 만한 기관에 친구의 위험한 상황을 전달하고 보호자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알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즉각적인 위기가 지나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구체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때까지 나는 친구 곁에 계속 있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기관 리스트예요. 그냥 정신건강이나 뭐 친구 교우관계나 성적이나 학교 뭐 폭력 문제나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을 때는 1577-0199에 상담하면 돼요.
대신 자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담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친구가 죽고 싶어 한다, 이럴 때는 139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상담에 대해서는 129라는 데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만하진 않아요. 여러 건강 문제나 뭐 복지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까지 다 상담을 해주는 거고, 헬프콜 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전화가 있어요. 1388. 여기서도 웬만한 그런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을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자살 상담에 있어서 1588-9191이라고 하는 생명의 전화도 있고, 만약에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117 학교 폭력 신고 전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SNS 상담 있죠.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네, 여기까지 해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을 어떻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